들어가기 전에 질문하는 법 가르칠게요. 대중이 모인다 해서 질문 길게 하거나 설명 길게 하면 끊어버려요. 그냥 되게 무례한 짓인데, 내가 그 무례함을 무릅쓰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얘기를 들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 와서 지금 몇백 명이 그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나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이 둘이 앉아서 이야기한다면 1시간이도 들을 수 있어요. 다 들어보고 대답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여기 600명이 지금 모여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이야기 5분 하면서 뭐 질문하라니까 자기 막 옛날 얘기부터 시작해갖고 뭐 이렇게 하면 그 이야기를 우리가 다 들을 의미도 없고, 지금 이게 되게 아까운 시간이잖아요, 딴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자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런 질문들은 대부분 의미 없는 질문이에요. 그게 질문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자기 하소연을 하는 정도에 국한돼 있거든. 그러니까 이건 질문 시간이니까 질문을 자대로 하기 위해서 그 질문이 이렇게 얘기해도 어쩌면 나올 것 같아서 미리 겁주는 거예요, 지금. 질문의 3대 가치. 그러니까 좋은 질문이라는 거 이런 거예요. 이건 수업이라 생각하고 들어요. 좋은 질문은 그 질문 자체가 문제의 핵심을 뚫고 들어가요. 문제의 핵심을 뚫고 들어가서 질문 자체가 대답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좋은 질문은 그 자체가 하나의 큰 깨달음이고 수업이에요. 두 번째, 이 질문이 어떤 상황의 그 상황을 이걸 보편 지식으로 만들어줘요. 이 질문을 하는 순간. 이따 질문하면서 내가 혹시 이런 질문이 들어오면 그거를 한번 알려줄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중적으로 누구를 만나서 질문할 때 저 테크닉을 쓰시면 되게 좋아요. 그 다음에 질문 자체가, 좋은 질문은 고정관념을 바꿔줘요. 이런 가치가 있어요. 오늘 그리고 3가지 규칙. 질문을 위한 질문이 아니어야 한다. 질문을 하라고 그랬더니 지금 머릿속에서 질문을 갑자기 만들어서 질문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경우인데, 이게 자기가 정말 궁금하고 이거는 질문해봐야겠다고 해서 질문한 게 아니라 질문을 위해서 질문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의미가 없고 서로 나도 의미 없는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두 번째는 질문 자체가 너 이거 아니라는 질문이 있어요. 돌려 이야기하는 건데 당신 이거 알아? 하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는 질문도 꽤 돼요, 들어보면. 그거는 당신이 이걸 알면 알아 하는 것은 나는 이 정도 아는데 너도 알아,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서로 지금 이 상황에 맞지 않는 질문인 거죠. 그 다음에 3번째가 자신의 인식 틀 안에서 질문하면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설명을 좀 하자면, 저는 이 관점을 이렇게 봅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면 그건 질문이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고정관념을 집어넣어 놓고 거기에 맞는 대답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질문들이 꽤 있어요. 그럼 자기의 아젠다와 틀 안에 이미 정해진 답 속에서만 질문을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질문입니다. 얘가 했던 중에 인상적이었던, 아직도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학자에 의하면 인간은 4가지 분류로 나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이 안에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면은 그전 질문을 그러면서 4가지의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은 내가 왜 이런 질문이 안 된다고 생각할까요? 그 학자가 서두에 되게 유명한 학자고 뭐 어쩌고 했지만 그 이론이 보편 지식으로 인정받은 이론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나는 처음 듣는 학자고, 그런데 내 틀 안에 왜 나를 가지고서 거기다 설명을 해야 되냐고. 그러면 그걸 설명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답 안에서만 들으려고 하는 거고, 나는 알지도 못하는 거를 내가 무언가 대답을 해야 되는 의무감으로 나도 헛소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질문은 서로 답을 하고 내 입장에서는 답을 하지 않는 게 더 현명한 거예요. 근데 질문 중에 상당히 그런 질문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그래요. 또 지적으로 되게 많이 배운 사람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오히려. 그래서 질문 자체가, 아까 핵심을 뚫는 질문들은 아주 어리석은 질문이라도 핵심을 뚫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질문을 해보세요. 그럼 너무 어려워, 이제? 근데 질문을 정말 잘하면, 나는 사장학교에도 내가 안타까운 게, 이번에 수업을 해봤는데 12반, 기초사장 우리가 2반이라고 해서 한번 해봤는데, 2반에 수업에 오셨던 분들 해봤는데, 이번엔 사실 내가 창업 5년 이내 혹은 39살 뭐 아래 이렇게 좀 제한을, 왜냐하면 너무 많았거든. 이게 제가
이 돈의 속성 때문에 좀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지명도가 자꾸 올라가면서 워낙 그런 신청이 많이 들어오니까 좀 정리를 하려고 해봤는데, 뭐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랬다는 얘기는 그게 특정 지금 영역에 있는 사장들의 초기 사장들이 모여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질문이 너무 좋았어요. 아, 이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이렇게 계속 해대면 솔직히 수업이 필요 없겠더라고. 이 교과 같은 내가 이렇게 짜서 가져온 이게 필요가 없고 그냥 질문만 서로 주고받아도 어마어마한 수업이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너무 질문이 좋았어요. 근데 그게 뭐 우리가 훈련받고 뭐 내가 이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한 거 아니거든. 그래서 오늘도 남은 시간 한번 누가 제일 좋은 질문 하는지 한번 봅시다. 그리고 하기 전에 상부터 먼저 주고 할게. 이거 별거는 아닌데 내가 인스타에 공개한 대로 거기 있는 호도나무로 이렇게 책 거는 거 그거 2개 갖고 온 거예요. 제가 여기 농장 도장하고 제 개인 도장 이렇게 인쇄해서 집어넣었어요. 잘해서 고른 사람 질문을 한번 볼게요. 이게 사실은 이게 굉장한 질문은 아닌데 그래도 이런 건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골라본 거예요. 초보 창업가인 경우 창업 선배나 관련 분야에서 인정받고 성공한 위치에 있는 파워 가득한 유명 인사들에게 조언, 의견을 얻게 될 경우 어떤 부분을 조심해서 새겨 듣고 필터링하고 구분해서 받아들여야 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는 질문이에요. 이건 정말 질문이에요. 해보니까 이제 자기가 이런 영역에서 일해보니까 전문가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들 중에서 무엇이 옳고 그름을 이거는 옳은 건가, 이거는 따른 말인 건가, 이걸 구분하기가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이건 질문이에요. 이게 내가 답을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디겠어. 질문 자체가 좋다는 거예요. 이 질문 자체가 사실은 힘이 있어요. 근데 저분은 지금 뭐라고 질문했냐면 내가 어디 다니면 맨날 흉 보는 질문인데 근데 이 질문이 되게 중요해서 내가 할 수밖에 없어요. 안녕하세요. 다른 분들에 비해 단순한 질문입니다. 단순하더라고. 지금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고 있는데 100번 쓰기를 하는 중에 하루를 놓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둘 다 나오세요. 잘 쓴 사람이, 잘한 질문 사람이 먼저 하나 골라가고 마음에 드는 거 골라요. 먼저 마음에 드는 뒤에 종류가 틀려. 그래, 자 가져가. 잘했어. 사실은 두 번째 질문은 바보 같은 질문인데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저거를 질문할 수 있다는 것도 용기고 저거를 모르면 큰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저분보다 더 모자란 분들이 뭐냐면 저거를 질문할 용기도 없는 사람들이거든.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질문이기도 하죠. 역설적으로 보면. 그래서 두 번째 질문부터 답을 할게요. 일단 100번 쓰기 하루 걸르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답은 이미 있어요. 이게 정답이 있습니까? 없잖아. 자기 생각에 내가 너무 성의 없어서 난 처음부터 다시 해야겠다 돌아가면 처음부터 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 그 다음날 2번 200배 하면 되는 거고, 그냥 하루 까먹었으면 101개까지 다 맞는단 말이야. 저거 이제 왜 저런 질문을 하냐면 이것이 혹시 어떤 체계를 갖고 있는 규칙이 있지 않을까 하는 무언가 그런 거예요. 그게. 근데 그런 게 없다는 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즉 이것을 하는, 아까 여기 일주 갔을 때 내가 지금 그 얘기 아까 했었죠. 본질적인 게 뭐냐 이거죠. 100번 쓰기의 본질은 무엇일까? 아까 우리가 농장에서 교훈할 때 본질을 이해하자고 그랬잖아요. 본질이 무엇이냐. 즉 내 머릿속에 내가 갖고 있는 목표를 정말 무식한 방법이라도 집어넣으라고 그 100번 쓰기를 한 거죠. 저는 100번 쓰기를 하지 않고도 그런 걸 해요. 초기부터 내가 100번 쓰기를 한 것도 아니에요. 저는 길 걸을 때
내가 갖고 있는 목표를 그냥 머릿속에다 매일 그게 나오니까 길 다니면서 그걸 했거든. 걸으면서 맨날 그 중얼중얼거리고 다녔단 말이야, 이러면서. 뭘 100번 쓸 필요가 뭐가 있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욕망을 위해서 머릿속에 끊임없이 떠도는데. 대신 100번 쓰기를 하면 평소에 여러분들이 그런 버릇을 안 하고 그렇게까지 욕망이 잘 안 가니까 이렇게 해보면 하다가 포기해도 내가 항상 의미 있다고 봐요. 하다가 포기하면 내가 그거를 그 정도까지 극단적으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나 별로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돼도 의미 있어. 내가 옛날에 그걸 했었지. 그게 머릿속에 처박혀 있잖아.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그 꿈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100번 쓰긴 안 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꿈의 리스트를 아직도 갖고 있어요. 물론 그걸 추가하진 않아요. 더 이상 갖고 싶은 것도 없고 막 바라는 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 최근에도 그게 계속 이어지는 건 느껴지는데 그 이루어지는 것을 아는 것은 왜 아냐면 그걸 기록으로 남기고 써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 꿈을 가졌더라도 기록으로 남겨놓고 써놓지 않았더라면 지금 그 이루어져도 이루어졌는지를 잘 모를 거라고요. 이루어지지 않을 확률이 더 높지만 제 꿈 중에 최근에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내 책이 이제 저자로서 책이 한두 권 나왔을 때 100만 부를 팔겠다고 했어요. 출판사 사장한테. 그래서 그 당시 내 친구가 출판사 사장이었었는데 경제신문에 있던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약간 피식거리더라고. 승호 씨가 책을 잘 쓴 거는 알겠는데 한국의 지금 출판 상황에서 일반 작가가 혹은 뭐 대형 무슨 소설가도 아니고 일반 작가가 10만 권만 해도 이거는 초대형 사건이라고 하면서 10만 부도 그리고 말을 흐리더라고. 10만 부도 많다 이거죠.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저도 피식거렸어요. 그래? 그건 네 생각이고. 근데 안 되더라고. 그때가 저 생각의 비밀이었단 말이에요. 그 책이 나왔을 때가. 그게 뭐 그 당시에 10만 부까지는 지금은 이제 넘어갔지만 물론. 근데 이제 지나고 나니까 그럭저럭 그동안 제가 나온 책이 거의 100만 부가 다 팔린 거예요. 그래서 연말에 100만 부 행사를 할 거예요, 한번. 지금 출판사 여기 와 있는 사장한테 연말쯤이면 그럭저럭 되지 않을까 해서 연말에 와서 한 권으로 100만 부를 팔지는 못했지만 모아서라도 100만 부는 팔았으니까 100만 부 출판 기념 행사를 제가 강의 제대로 준비해 와서 한번 어디 3,000명, 5,000명 한 번에 다 모아놓고 한번 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꿈이 이루어지는 거를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제 규모의 정도 되는 사업을 한 사람이 왜 나밖에 없고 책을 쓰는 사람이 왜 저밖에 없겠어요. 그런데도 특이한 일은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누군가 어떤 작가가 소설 작가도 아니고 그걸 100만 부를 팔아낸다고는 대단한 일이에요, 사실은. 저도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돈의 속성이 나온 거는 사실 내가 시대의 흐름 중에서 이 책이 지금 이제 막 필요한데? 정말 이 책이 필요한데라는 느꼈기 때문에 부랴부랴 그동안에 준비했던 건 막 급하게 일정 바꿔가면서 썼고 출판사도 자기의 출판 일정을 바꿔가면서 아주 급하게 출판해주는 바람에 시대의 흐름에 딱 맞게 들어가서 그렇게 벌어진 일이고 돈의 속성이란 이름을 그렇게 짓자고 그랬을 때 출판사 측에서도 그렇게 탐탁해 하지 않았어요. 앞에 돈이 붙은 건 다 그동안의 한국 문화에서는 경멸할 일이었었어요. 별로 그렇게 책의 이름으로 아름답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 책이 안 팔릴 것 같은 의식도 들고 근데 저는 그걸 정면 돌파하고 싶었거든요. 이제 돈을 똑바로 바라볼 때가 됐다. 그러니까 돈의 이름을 쓰자. 그래서 돈의 속성이랑 이름을 그냥 강행시켰고 결과적으로 그 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제가 기억으로 찾아보니까 앞에 돈에 뭐가 붙은 책이 한 100권이 넘더라고요. 돈에 뭐 해갖고 엄청 많아 지금. 즉 돈을 바라보는 세상이 책 한 권으로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한국 시장에서. 영향력이 굉장히 커진 거죠. 더군다나 제가 이 책을 나오고 난 다음에 한 편에도 홍보를 안 나갔거든요. 뭐 유튜브 어디 뭐 다 내가 원하면 어딘지 갈 수 있었을 텐데 방송부터 시작해서 책을 홍보하러 일부러 안 다녔어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인터넷에 공개한 듯이 이 책이 시장의 즉 시대 상황의 의미에 맞는 책이라면 그렇지 않아도 결국 독자를 통해서 번져 나갈 거다라고 본 건데 그렇게 번져 나간 책이 지금 60만 권, 70만 원에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죠. 즉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관점, 시대적 관점에 제 책이 거기에 끼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대의 하나의 흐름에 서로 인정을 주고받은 일이 발생한 거죠.